일단 마스크가 제일 불편하고요. 사람들이 많은 곳을 보다 보니까 이제 갈 곳이 마땅치가 않은 게 가장 불편합니다. 연말 특수가 아예 없어졌다는 상황에서 솔직히 조금 마음이 답답합니다.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 중인 가운데 비수도권 곳곳에서도 감염 불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겨울철과 맞물려 확진자는 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생존력은 높아졌고 환기가 안 되는 실내로 밀집한 공간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계절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고 특히 확진자 5명 중 1명은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알 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인데요. 감염 경로 파악이 늦어질수록 숨은 감염원을 놓치게 되고 확진자가 증가하게 되니 불안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증상도 또 굉장히 미미해요. 좀 심하다고 생각해서 검사했을 때는 이미 며칠 지난 거죠. 그래서 전파를 웬만큼 다 시키고 난 다음에서야 진단이 되는 거예요. 무증상 전파로 깜깜이 환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선 생활 속 방역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균형을 찾아가고 있을까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가 환기가 잘 안 되는 실내에선 공기 감염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지침에 포함시켰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충격을 줬습니다. 감염자의 비말이 여전히 주된 전파 방식이지만 공기 감염 우려까지 겹치며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코로나19로 매출의 직격탄을 맞은 택시업계. 매출은 거진 한 30% 이상 떨어져 있어요. 주간에는 좀 그래도 돌아다니시는 분이 있어서 괜찮은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10시만 되면 손님이 딱 끊어져 버려가지고 야간에는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빈 차로 대기만 하기 일수인데다 업종 특성상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일해야 하니 마음이 늘 불편한데요. 방역과 청소 횟수를 늘렸어도 불안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술 드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잘 안 하세요. 뭐 열이 올라오니까 힘이 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스크 써달라고 이제 부탁은 드리는데 그래도 안 들으시면은 거기서 싸우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이제 문을 열고 가든지.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설치한 것이 공기 살균기. 과연 고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어쨌든 갇힌 공간인데 뭐 기사님이랑 저랑만 있다고 하더라도 불안한 게 사실인데 안에 이제 살균이 다 된다고 하니까 많이 안심이 되죠.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그리고 어떤 원리로 살균이 되는 걸까요? 바이오 플라즈마에서 발생하는 이온들이 세균과 바이러스의 표피에 달라붙어서 바이러스를 박멸합니다. 3m 공간 안에서 15분 안에 99% 다 살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0분이나 1시간 정도 놔두시면 방 안에 있는 모든 공기가 살균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더 주목을 받기 시작한 플라즈마. 플라즈마는 고체, 액체, 기체에 이은 제4의 물질로 매우 높은 온도의 에너지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름에 천둥 칠 때 번개 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남극의 북극지방 가면은 아주 휘황찬란한 그 오로라, 극광 이런 게 다 플라즈마고요. 실제 우주는 대다수가 플라즈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주의 약 99%를 구성하는 물질인 플라즈마는 전자와 양전하를 가진 이온으로 분리되어 있는 고유의 특성 때문에 소독과 살균에 탁월한데요. 우리가 사과를 먹고 오래 놔두면은 사과 누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 산소가 사과에 딱 닿게 되면은 사과에 있는 전자를 뺐습니다. 산화됐다 이게요. 세포가 썩고
세포가 비정상의 암이 생기고 그 병이 생기는 거죠. 근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전자를 뺏어버리면 바이러스가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죽어버리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하는. 그래서 그와 같은 걸 비활성화라고 부릅니다. 플라즈마가 유해 물질을 포위해 인체에 무해한 상태로 만드는 원리인데요. 이를 활용해 공기를 살균하고 정화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미국 FDA에서 상온의 플라즈마를 직접 호흡시켜 코로나19 폐렴과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해 임상시험 중이라는데요. 이처럼 생활 속에서 개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공시설이나 대중시설 방역의 중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될수록 큰 타격을 받는 곳 중 하나인 식당가. 코로나19 한파로 외식업계가 고사위기에 처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올 한 해 폐업한 음식점만 7만 2천여 곳.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녁 장사까지 제한되니 연말 특수를 노리던 식당가는 한숨만 늘어갑니다. 2단계 전에 예약하셨던 분들도 다 예약이 이제 캔슬 나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고정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코로나19 발생하고 나서는 계속 마이너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 탈출구를 찾기 위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입구부터 다른 이곳. 손님들이 찾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더 믿음이 더 가는 것 같아요. 안심장에는 딱지도 붙어 있고. 들어올 때 입구에서 발열 체크나 이런 것들 꼼꼼히 해주시고요. 굉장히 위생 관리가 잘 돼 있어요. 칸막이 설치는 기본. 테이블 간 거리를 두고 음식을 덜어 먹는 식탁 매너까지. 안심식당이라는 인증 아래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 인천 연수구에만 150여 개의 안심식당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역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종사자 발열 체크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주기적인 방역 활동을 추진하는 이런 업소에 한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핀다는데요. 만약 어겼을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니 말 그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2번은 청소와 환기를 하고 직원들의 발열 체크를 한다는 이 식당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요. 수저통 안 푸른빛이 감도는 이것.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동으로 이게 닫히면은 소독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아무래도 입으로 들어가는 입에 대는 제일 위생상으로도 지금 시기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반 수저통의 경우 여러 사람이 만지게 돼 바이러스 비말을 입안 점막에 퍼뜨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계의 살균 원리는 무엇일까요? 이게 UVC LED 살균기입니다. 이제 UV에서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A, B, C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C는 이제 파장이 더 짧아져서 더 강한 자외선이 나와서 살균 시간이 더 줄어듭니다. 5분 내로 이제 살균의 99.9%까지 살균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퍼진 이후에 방문한 식당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데요. 손님의 입장에서 개발했으니 예상 적중. 보통 이제 뭐 수저에 종이를 씌운다던가 아니면은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그냥 좀 통에다가 넣는 식인데 이런 살균 기구를 사용하는 게 확실히 더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업소를 지키고자 하는 정말 영업주의 간절함이거든요. 그래서 그 간절함을 좀 읽어주시고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지금 지내고 계실 거예요. 빨리 끝나길 바라야죠, 코로나가.
손님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식당을 만들기 위한 업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생활 속 방역을 실천하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식당 안에 줄지어선 사람들.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손님들마다 마스크를 받아가는데요. 아무래도 좀 실생활에 유용하게 좀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해주니까 좀 사실 도움도 되고 고맙기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고객에게 KF94 국산 마스크 한 장을 지급하고 4인이 방문했을 때는 일회용 마스크 50장들이 한 박스를 증정하는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지원은 고객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가맹점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편이 됐는데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본사에서 올 2월 달에 코로나 초창기 터졌을 때 전국 매장에 한 달 월세하고 관리비하고 그걸 같이 해서 지원을 해주셨어요. 점주들 간에 서로 얘기하기 위기가 참 심각했는데 그때 한번 숨통을 좀 한번 틔워줬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그 마음이 저는 제일 크게 받아들였어요. 모두가 힘든 이때 내미는 손길은 그 크기나 무게와 상관없이 마음만으로도 큰 의지가 됩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오시는 고객분들도 너무 힘들게 너무 잘 보태주시는 것 같아요. 손님들한테 바라는 점이라기보다도 지금같이 이 지켜주시는 선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항상 대화 작게 해주시고 짧게 해주시고 이런 부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의 안전인데요.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타인에게 퍼뜨리지 않도록 자신과 모두를 위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공장소에서는 특히 더 그럴 텐데요. 서해안의 한 휴게소. 긴 거리를 이동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한 번쯤은 들리게 되는 곳인데요. 코로나19 이후 이곳의 풍경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일 2회 이상으로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주 출입구나 온도 체크하고 있고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매출이 30%가량 줄었다는데요. 휴게소의 즐거움인 먹거리를 자유롭게 즐길 수 없게 된 것이 주된 이유.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는데요. 바로 자동 컵 세척기입니다. 1차적으로 85도씨 이상 90도 가까운 물에 온수 살균이 먼저 진행이 된 후에 고속회전 브러쉬가 전체적으로 강하게 세척을 진행을 하고 고온 열풍 건조와 자외선 살균을 진행하는 구조로 대인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반응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세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완벽한 살균이 가능할까요? 컵에다가 이렇게 시약을 묻히고요. 그리고 시약을 떨어뜨린 후에 열심히 흔들어주면 됩니다. 테스터기에 넣고요. 측정이 진행이 되고요. 스텐컵의 잔류세균 기준은 100입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측정값은 0으로 나옵니다. 현재 이 컵에 잔류하는 세균은 0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매주 방역을 진행을 할 때마다 이런 테스트를 실제로 진행을 하고 현장에 담당자에게 통보를 다 드리고 있어요. 특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 사람들의 손이 닿는 모든 곳이 방역 대상입니다. 120도 고온 스팀 살균까지 주기적으로 실시하니 이 정도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방에서 나오는 거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저희가 눈으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살균된 거는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고 그래서 좀 위생적으로 안전하다 생각이 돼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19는 전 세계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10년씩 걸리던 백신 개발 역시 순식간에 진행됐는데요.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은 사용 승인국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한데요.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물건을 만들면 바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백신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더 실제로 쓸 수 있는 것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우리가 백신을 많이 기다려왔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 각자 상대방에게 줄 백신이 있습니다.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면 그게 다른 상대방의 면역을 확실하게 안전하게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희망 백신. 여기 광명시는 지역의 안전파수꾼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강타한 시점부터 1년 가까이 방역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월 달에 했어요. 추울 때 막 장갑 툭 끼고 두꺼운 잠바 입고 좀 진짜 잠깐이면 된 줄 알았어요. 여름에 그 더울 때도 하루도 안 빼놓고 와서 하고 지금 다시 이제 또 추워졌잖아요. 근데 이게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월 달부터 계속 시작했는데 7월 달까지는 매일 했어요. 지금은 또 토요일, 일요일 날 정기적으로 하고 코로나가 빨리 없어졌으면 매일 해도 되겠어요. 특히 네. 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어디예요? 이렇게 방역하시면서 이래 손잡이 같은데, 어디요? 요런 손잡이 같은 데가 네. 사람들이 많이 만지니까 중점적으로 해야 돼요. 외부인들이 하루에도 몇십 명씩 드나드는 청소년 상담센터. 더욱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마음의 병이 깊어지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고충을 털어놓을 곳이 필요한데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손이 닿는 모든 곳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봉사자 스스로의 안전은 괜찮을까요? 저희가 약을 계속 만지다 보니까 위험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일단 약을 만지면 근데 몇 시간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누군가는 방역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위해서 볼 수는 없어도 제가 해야지만이 또 즐겁고 마음이 편해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분들이 매일 오셔서 이제 방역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일단 저희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물론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것에 더해서 방역을 좀 더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용자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저희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남을 돕는 마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닐 텐데요. 사실 이들은 봉사 베테랑들입니다. 광명시 자살예방센터라고 있거든요.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자살 예방 홍보 활동에는 광명시 생명사령단이라는 단체입니다. 98년도부터 저희들이 그 자살 예방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그 고독사라든가 그 우울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집 청소, 방역, 발 마사지 같은 이런 활동을 했었거든요. 코로나19는 사회적 불평등을 더 심화시켰는데요. 사회 취약계층은 감염, 사망 등 생명을 위협하는 1차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실직 등 생계에 지장을 주는 2차 피해까지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공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공적 돌봄이 필수적인 취약계층은 기본적인 생활마저 위협받고 있는데요. 생명사랑단은 지역 아동센터와 노인시설, 장애인 시설들을 중심으로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명사령단이 광명시에 지금 160명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 이상 와서 방역 활동하신 분들이 한 80분이 되세요. 299일 동안 지금 한 2,500명 이상 정도가 참여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시간으로는 한 5,600시간 정도 제가 어제 보니까 그렇게 활동을 했더라고요. 네. 봉사를 거른 날은 불과 5일 남짓. 그동안 거쳐간 곳도 많은데요. 이제는 방역을 해달라며 요청하는 곳도 늘었습니다.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는 바깥으로 음료를 갖다 주시는 분 누군지 몰라요. 그분들한테는 진짜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는 이제 12시간 해도 상관없죠. 네. 이제 방역을 시작한 지도 300일이 넘었습니다. 때론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냐는 쓴소리에 마음을 다치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손길마저 없다면 위험에 노출될 아이들과 노인들을 생각하며 다시 소독약을 들게 된답니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코로나랑 싸우는 꿈도 꿉니다. 가능하면 웃음으로써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저희가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바람이고요. 그냥 영웅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 분 한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저희 사회가 아직까지는 따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매일 마스크를 쓰고 숫자와 싸우며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고 있는데요. 최고의 방역은 기본을 지키는 것. 각자의 생활 속에서 기본적인 방역을 실천하는 것이 코로나19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요? 이게 자기만이 아니라 남까지 배워야 하는 이런 코로나잖아요. 철저하게 자기가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국민들 모두가 서로서로 거리 유지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고 하다 보면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자 자기 건강 관리하는 것이 사회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서로서로에게 백신을 주는 그런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